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세 분과 주최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만은 이게 무척 난감한 일이기도 합니다. 원래 대한농정 대토론회에 와서 한마디 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건 다 둘째치고 농촌에 별로 살아본 경험도 없고 농업도 모르고 농정도 모르고 그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말하면 다들 묻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 가까운 분들이 자꾸 권유를 하시고 또 정재돈 이사님께서 직접 부탁도 해주셔서 그냥 나와서 몇 마디 덕담 비슷하게 해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 정도면 제가 하겠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했어요. 여기 오늘 나오시는 이 단체장님들이 나오시는데 다들 젊은 분이니까 좀 꺼져서 늙은이가 어서 한마디 하는 게 구색도 마치고 좋지 않겠냐. 아마 그런 거라면은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프로그램 나온 걸 받아보니까 초청 강연이라고 해놓고 30분을 배당해 놓고요. 제목도 또 거창하게 한국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걸 보시고서 어떤 분들은 지가 뭐를 안다고 이런 자리에 와서 강연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웃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순진하게 기대를 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비웃는 분들에게는 맞습니다. 비웃으시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기대를 품으셨던 분들에게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 사과드리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최 측에 있다는 것을 제가 그래서 저는 주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왔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선 오늘 대회의 큰 제목이 농의 새로운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농의 새로운 미래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는 신념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한데 저는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참 한심한 사태를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길게 보면은 우리 미래가 암담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믿기 때문에 농에 대해서 뭘 알아서가 아니고 3단 농법을 적용해서 농의 새로운 미래는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다음에 지역 청춘 도농연대 이런 것을 걸고 했는데 참 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들이고 제가 공감하는 말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저의 소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로 마음먹은 데는 또 이런 설득도 작용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 나온 창작과 미평 잡지에 큰 적공, 큰 전환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제법 긴 글을 썼습니다. 제가 2012년에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전국의 책을 한 일이 있죠. 그게 2013년 체제 만들기에는 실패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실패한 사람이 또 이런저런 말하기도 면목이 없고 그래서 침묵을 하고 있다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는 전처럼 살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도 전처럼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해서도 곤란하지만은 또 그냥 침묵을 계속하는 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2013년 체제론 이후라는 부제를 달고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권유한 이일영 교수나 이런 분들이 아니 그런 글도 썼는데 그 얘기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여기 와서 그대로 하는 것도 물론 도리가 아니거니와 그 분량이 한 230매 되니까 원고지로 그 얘기 그대로 하려다가는 오전 시간은 제가 다 독차지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한 얘기 중에 여러분 앞에서 좀 되풀이해도 좋겠다 싶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이 우리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시기인데 그때 그냥 정부만 새롭게 출발할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한번 큰 전환을 일으켜보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1987년에 우리가 군사독재를 마감하고 한국 사회의 어떤 새로운 국면을 열었는데 그와 뭐 같은 차원 또 그 이상의 어떤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2013년에 일으켜보자. 이런 취지로 2013년 체제론을 제가 펼쳤고요. 그때 사실은 야당 후보는 그 용어를 그대로 채택해서 썼고 여당 후보는 그 문자를 안 썼습니다만은 당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똑같은 취지의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전환에 성공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당 후보가 당선된 이유는 지금 뭐 시대 교체라는 것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아까 정재돈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같은 그 큰 사건을 겪고 국가를 개정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후에 보면은 전부가 옛날 그대로 그냥 하겠다고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많고 답답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때의 전환을 이룩하지 못한 것이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가 또 이 새 시대를 감당해야겠다는 분들이 적응이 부족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저도 느껴서 그래서 이제 큰 적공, 큰 전환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본 것입니다. 근데 그 큰 적공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자칫하면은 적공과 전환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한참 적공을 한 뒤에야 그 다음에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환을 먼 장래의 일로 미뤄두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환이 안 되는 걸 전부 내가 적공 부족 탓이지 그래가지고 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는 좋은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또 올바로 접근하는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접근과 전환은 둘이 아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할 수 있는 전환을 해나가는 것이 그게 곧 접공이고 또 우리 나름으로 정성껏 적응하는 삶을 살면은 거기서 이미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우리 현실에 이런저런 문제를 저 나름으로 건드렸는데 농업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워낙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조금 농업보다는 더 아는 분야를 얘기하려도 지면이 모자랄 판인데 뭐 잘 모르는 농업이나 농경 얘기까지는 할 수 없었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제가 무슨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그걸 제시하기보다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까 하는 그 접근하는 자세를 주로 논의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다면은 그 요지를 좀 요약해 드린다면은 첫째는 접근과 전환을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접근도 하고 전환을 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현실을 파악할 때 공간 그 파악하는 차원에 여러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각각의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보자. 가령 농업 문제만 하더라도 우선 이게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다 그렇지만은 흔히 우리 농업의 문제가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롯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전 세계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전 세계를 현재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다국적 자본 위주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파악하지 않으면은 그냥 뭐 우리 현장에서 신자유주의와 싸운다 이래가지고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파악한다고 할 때는 신자유주의라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이지 그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이렇게 말하고 그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가 우리 현장에 몸에 와닿는 문제로 오는 데는 또 다른 여러 차원의 현실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한반도가 속해 있는 뭐 동아시아 지역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지역의 차원에서도 문제를 봐야겠죠. 물론 저는 무슨 세계에 세계 체제가 있고 한반도에 한반도 체제가 있듯이 동아시아에 동아시아 체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동북아시아라고 할 때도 있고 동아시아라고 할 때도 있고 또 그때마다 또 무슨 문제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의 범위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역 차원에서도 문제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한반도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는 지금 남한과 북한 두 개의 국가로 두 개의 분단 국가로 나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남남 간의 이웃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분단 체제라고 할 때 그 체제가 딱 맞는 용어냐 하는 데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느슨한 의미로 분단 체제라고 할 만한 일정의 체제가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작동하고 있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그 삶을 살고 있고
또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단 질서 속에서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차원에서 또 문제를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각자가 사는 지역사회, 지역 현장, 최소한 이렇게 5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동시에 보지 않고는 문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적절한 대응책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이 제가 그 글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실천 목표나 과제를 설정할 때 그 과제가 달성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장기적인 게 있고 어떤 건 당장 해결해야 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보통 그것을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말합니다만은 그건 다 상대적인 이야기고요. 단기도 참 당장 발등에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아무리 화급하더라도 당장에 해결은 안 되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단기가 있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오래되면 우리가 흔히 중기적인 거라고 하는데 장기적인 것을 뭐에 담는가에 따라서 장기 이전에 중기도 뭐 여러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대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제대로 식별을 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마치 단기 목표인 것처럼 하면서 풀지 못해가지고 괜히 절망하고 분개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기적인 목표에 너무 빠져가지고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일을 놓쳐서도 단기 목표의 달성마저 힘들어진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식별하는 거하고 실천 자체를 딱 그렇게 잘라가지고 단기 거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기 작업을 하고 중기 작업 끝난 다음에 장기 작업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식별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배합해서 동시적으로 추진할 건가. 장기적인 목표는 이게 당장에 달성 안 되고 심지어는 중기적으로 달성 안 되는 것을 알지만은 그거를 추구하면서 단기 목표도 하고 추구하고 중기 목표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슬기롭게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걸 원론적으로만 한 것은 아니고 저 나름대로 분야별로 적용하는 그런 가능성, 검증할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의 초점은 그렇게 접근하는 자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 중에서 제가 특별히 그 글을 읽는 분들이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은 아까 정 이사장께서 제가 그 후천성 분단인식 결핍 증후군이라는 말을 썼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에 빗대서 제가 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분단 체제 속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마치 분단은 일종의 그 당연한 현상인 것처럼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별개의 나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듯이 남과 북도 분단도 거의 자연 현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는 꼭 분단의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아주 급진적인 그런 제안을 하는 분들조차도 정작 한국 현실을 논하고 제안할 때 보면은 자기가 남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제시하는 이런 대안이나 대안을 한 번도 분단 체제에 해결하는 이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이제 남북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든가 뭐 통일이 지상과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그것대로 하나의 사회이고 하나의 국가로 분단 국가지만 하나의 국가로 지금 뭐 7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 분단 체제의 일부로서 그 역사를 영위해 왔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이제 그 분단 체제의 매개 작용을 감안하지 않고는 진단도 제대로 안 나오고 처방도 제대로 안 나온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 생각에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가지고 분단 체제 얘기하면은 뭐 당장에 통일하자는 얘기냐 또는 뭐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 글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대토론의 주제 키워드로 올라와 있는 지역 농촌, 아니 지역 청춘, 도농연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저의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내려갑니다.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사는 것이 어디나 지역이지만은 대개는 대도시를 제외한,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지역이라고 하고, 특히 서울이 아닌 곳에서도 큰 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나 농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농촌이란 말로 되게 이렇게 포괄합니다만은 사실 시골에는 농촌도 있고 산촌도 있고 어촌도 있죠. 또 축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축사는 좀 요즘 성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땅을 넓은 목장을 가지고 방목을 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시골이 되는데, 또 어떤 축산업에 어떤 거는 이게 공장 같아가지고 그 제조라서 시골 냄새가 안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그 주로 1차 산업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지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이 좀 시들어가고 있는데, 수원시 같은 데는 아마 안 그러죠. 안 그런 예외에 속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불행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체의 불행일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한국 안에서 모든 것이 서울로 모이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에서도 돈을 가지고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돈의 위력으로 사는 이 사람들만 점점 더 유족해지고 나머지 세계에는 궁핍하고 불행해지는 이런 큰 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대안은 없습니다만은 지역을 살리자 하는데 큰 공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농업이나 농촌 또는 농민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도농연대란 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도시도 살리는 길이다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실 시골에서 제일 문제가 청춘이 없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다, 젊은이들이 다 떠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지역균형 발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 계획을 맡은 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일하는데 참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혁신도시를 지역에 맡겨서 그쪽에서 자생적으로 굴러가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에 그걸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딜레마인 겁니다. 혁신도시나 이런 새로운 도시나 그런 근거지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젊은이들이 없고 인재가 없으니까 그 혁신도시 또는 지역균형발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 후로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크게 개선된 것은 없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정해졌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지방에다가 뭐 관청이라든가 기관을 분산 배치하고는 있지만은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역시 저는 대책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청춘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농연대인데 도농연대도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거에 대해 제가 지식이 부족합니다만은 도농연대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 있는 도시 농촌 그대로 두고서 서로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이렇게 도농복합체를 건설하는 문제. 이거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하드웨어를 개조하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런 점까지도 더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지금 정부가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만은 골칫거리인 게 저 생활금 문제죠. 생활금에 건설 비용이 들어가고 그 제각 만들고 할 때는 들어가는 동안은 전라북도도 덕을 좀 보고 또 앞으로 이렇게 거대한 꿈에 부풀었는데 정작 저 방조제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웬 중국에서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생활금이 뭐 한국의 미래의 꿈이니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 정부에서 저걸 메워가지고 완전히 간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은 또 하는 동안은 간척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즐기는 사람은 즐길 것이고 또 전라북도 당구의 입장에서는 그게 수면으로 남겨놓으면은 그게 국유인데 일단 간척을 해놓으면은 전라북도 도청 관할에 오니까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걸 메워서 농토를 다 만들겠다는 것도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는 얘기고 또 농토 대신에 거기에 무슨 공장지대를 만들다는 것도 우선 저걸 다 메워가지고 사용 가능하게 될 때까지 뭐 10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연전에 그것에 대해서 김석철 교수라는 분이 그 일부만 간척을 하고
내부의 그 안바다를 살려놓으면서 방조제는 이렇게 이제 해수가 유통하도록 하고 안바다를 남겨놓으면서 일종의 그 일대의 호남의 도시들하고 연결해서 도농복합체를 만들자 하는 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금강하고 이걸 터가지고 충남 하고도 이제 함께 하나의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내놓은 바가 있는데, 꼭 그게 맞는 방안인지 실현성이 어떤 것인지 그건 저로서는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령 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발상을 하기 전에는 도농연대도 그렇고 지역의 청춘을 다시 불러 모으고 되살리는 문제도 그렇고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일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점에서도 우리가 큰 적공을 해서 크게 전환하는 그런 결과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대토론회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고 또 그런 일을 준비하시는 분께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